목적별 통장, 장기 수선 충당 예치금 개정 과목이죠. 자, 그러면 장기 수선 충당 예치금 통장의 개정 과목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요. 자, 어느 아파트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아파트는 장기 수선 충당금 통장이 한 개가 아니죠. 맞죠? 한 개가 아니죠. 자, 우리가 관리비 통장 말하자면 유동자산의 통장 계정과 유동자산의 통장 계정과 그죠? 비유동자산. 자, 장기 수선 충당 예치금 통장의 계정 과목을 한번 보시자면 유동자산의 이 통장 계정 과목은 통장별로 계정 과목을 쓰죠. 자,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시산표를 보시면 관리비 통장은 자, 통장마다 계정 과목이 있는 거예요.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예금 농협, 보통예금 대구은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 아파트는 자, 따로 관리비 통장과 말고 잡수입은 이 통장에 받겠다. 보통예금 대구은행 잡수입. 이런 계정을 쓰죠. 말하자면 이거는 유동자산의 이 통장은 말하자면 통장마다 계정 과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정 과목 하나에 한 통장이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비유동자산의 통장 계정, 아파트는 꼭 있어요. 그 통장이 계정 과목이 장기 수선 충당 예치금이에요. 예치금, 자산의 예치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의 성격은 통장이란 말씀이에요. 장기 수선 충당금 통장이란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면 아파트의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면 장기 수선 계획에 쓰려고 그죠? 모으는 돈이란 말이죠. 그 부채가 그 부채가 장기 수선 충당금인데 그죠? 이 돈은 보겠습니다. 자, 회계가 기록인데 두 번 기록하는 게 회계라는 말씀이에요. 맞죠? 자, 먼저 결과를 기록하고 그죠? 그 원인으로서 자, 기업의 빚이라면 부채 그죠? 기업의 소유주의 몫이라면 자본으로 표시하는 게 회계예요. 회계는 그죠? 회계 등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결과와 원인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회계는 기본적으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 회계 등식인데 장기 수선 충당금 말하자면 소유주의 몫이 아닌 말하자면 어떻게 쓸 것인지 그죠? 그 용도로 그 원인으로 모으는 돈의 회계 처리는 그 계정 과목이 충당금인 거죠. 충당금. 말하자면 이 앞에 있는 이 목적으로 쓰려고 그 돈을 모으는데 그 원인이 충당금인 거예요. 계정 과목이 충당금. 자, 봐요. 장기 수선 충당금이라면 장기 수선 계획으로 쓰려고 돈을 모으는 거예요. 이게 장기 수선 충당금이다. 이 성격이 부채죠. 자, 봐요. 이 충당금이 있으면 기업의 자산이 이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충당금이 있는 만큼 기업의 자산이 이만큼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자, 봐요. 자, 이게 충당금, 이 부채가 충당금이 아니고 차입금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말하자면 회계가 기록인데 돈을 5천만 원 빌리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5천만 원이고, 그죠? 이 빚, 말하자면 차입금이라는 빚이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인데, 자, 보겠습니다. 최초에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을 때는, 그죠? 이 5천만 원, 이 자산인 5천만 원이 통장에 돈이었을 거예요. 근데 보겠습니다. 자, 봐요. 우리는 개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빚을 5천만 원 빌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입금 5천만 원은 내가 빚을 갚기 전에는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통장에 돈 5천만 원은 없죠. 다른 용도로 내가 쓰잖아요. 그죠? 맞죠? 없어지는 거예요. 말하자면 회계가 기록인데 자, 빚을 냈단 말이에요. 차입금을 5천만 원 빌려서 그죠? 통장에 최초는 들어왔겠지만 결국은 이 차입금이라는 부채는 내가 갚기 전에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통장에 이 돈은 통장의 형태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자산의 형태로 있을 거예요. 아마도 분명히.
그렇지만 통장에 돈은 아니란 말이지. 물론 통장에 돈이 일부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통장에 돈으로 일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건물로 있을 수도 있고, 비품으로 있을 수도 있고, 외상 매출금으로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이 충당금이 있다는 얘기는 요만큼, 충당금만큼 자산이 있다는 말씀이지. 그죠? 그게 돈인 건 아니다. 이잖아요. 그러면 이 충당금이라는 이 부채는 통장에 돈으로 있어야만 이 장기 수정 계획으로 쓸 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국가는 어떻다고? 공동주택은 장기 수정 충당금을 부과하고 그 장기 수정 충당금은 결국 관리비에 포함되어서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어서 관리비 통장으로 입금되는 거고. 맞죠?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돈은 관리비 통장에 섞여서 그죠? 아파트의 관리 업무에 쓰여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작 장기 수전 계획으로 우리가 장기 수전 충당금을 써야 될 상황이 되면 맞잖아요. 빚을 갚아야 될 상황이 되면 그죠? 줄 돈이 없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없다고. 자산은 있는데 통장에 돈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국가는 장기 수전 충당금만큼은 어떻게 하라고? 돈으로 관리하라 해요. 그죠? 통장에 있으라거든. 그 통장의 이름이 예치금인 거죠. 장기 수선 충당 예치금. 말하자면 장기 수선 충당금 통장이란 말씀이에요. 자 봐요. 그래서 이 통장은 회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그죠? 장기 수선 충당 예치금입니다. 역시 아파트의 장기 수선 충당 예치금이라면 장기 수선 충당금과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장기 수선 충당금이 5천만 원이면 장기 수선 충당 예치금도 5천만 원이다.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충당금 중에서 충당금 꼭 돈으로 있어라. 별도 관리하라. 그죠? 통장에 돈으로 있어라. 그 통장에 돈은 오로지 장기 수선 충당금을 쓸 때만 쓰는 거죠. 용도를 제한한, 사용을 제한한 통장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분류 기준이 비유동자산 있죠. 자, 근데 자, 사실 아파트마다 상당한 돈이 있는 거잖아요. 장기 수선 충당금이. 그죠? 그러면 장기 수선 충당금 통장에도 그만큼의 돈이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아파트가 장기 수선 충당금을 관리할 때, 자, 이게 유동자산 통장이라면 통장별로 계정 과목이 있는 거예요. 통장 하나당 계정 과목 하나. 그죠? 근데 장기 수선 충당 예치금 이 계정 과목은 그죠? 목적을 제한한 통장. 말하자면 장기 수선 충당금이 그죠? 충당금 통장이 몇 개든지 계정 과목은 하나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예요. 자, 말하자면 이 통장, 자, 장기 수선 충당 예치금은 목적을 제한한 통장이다. 그래서 이게 이 통장이 장기 수선 충당금 통장이라면 자, 이 통장의 개수랑 상관없이 어때요? 계정은 하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봐요. 매월말 기준으로 은행으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그죠? 확인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근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장기 수전 충당 예치금 통장 계정 과목을 하나 쓰는 단지도 상당히 있지만 또 상당한 단지는 어떠냐면 결국 회계는 그죠? 자, 기업이 하는 것이고 기업은 그죠? 계정 과목을 설정하고 계속성에 근거해서 업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관리 주체가 판단했을 때, 자, 어느 특정 시점의 어느 우리 아파트의 어느 관리 주체가 판단했을 때 있잖아요. 판단할 수 있었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유동자산인 이 계정은 계정 과목이 그죠? 통장별로 계정 과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 개씩 다 그죠? 통장별로 계정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관리 주체가 판단했을 때 장기 수연 충당 예치금 이 통장도 계정과 통장별로 계정 과목을 써야 된다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아파트는 업무상 어때요? 자, 이 통장을 장기 수선 충당 예치금 이 통장을 계정 과목별로 그죠? 자, 통장별로 계정 과목을 설정해 쓰는 단지가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장기 수선 충당 예치금, 정기예금, 장기 수선 충당 예치금,
그죠? 정기 적금. 그리고 장기 수준 충당 예치금 보통 예금. 뭐 이런 계정으로 나누어서 썼을 거예요. 그죠? 썼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 쓰시면 돼요. 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장기 수준 충당 예치금 보통 예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장기 수준 충당금이 5억인데 정기예금 통장도 한 장이 한 개가 있잖아요. 그죠? 맞죠? 자, 1억은 1억 뭐 2억 아니면 5천만 원 다 뭐 각각의 금액으로 나누어서 정기예금을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가 정기예금 1, 정기예금 2, 그죠? 정기예금 3 이런 식의 계정 과목을 설정해 쓰는 거죠. 그러면 말하자면 우리 아파트는 당연히 유동자산 통장은 계정 과목별로 통장별로 계정 과목이 있는 거고, 그럼 장기 수준 통장 예치금도 이제 통장별로 계정 과목이 있는 거예요. 자, 업무를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냐면, 자, 보통예금 통장은 만기 없이 쭉 가는 통장이잖아요. 그럼 이 계정을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관리주체가 판단했을 때 정기예금, 정기적금, 그죠? 매달 자 자동 이체를 시키고 부가액만큼 이체를 시키고, 그죠? 정기예금 1년, 2년 만기 단위로 들었을 거죠. 그러면 이제 뭐냐 하면 관리주체가 생각했어요. 정기예금 1이 만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이 1계정을 그대로 쓸까? 아니면 1계정을 없애고, 그죠? 4를 만들었을까? 2가 만기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계정을 그대로 쓸까? 아니면 이 계정을 없애고 5를 쓸까? 그죠? 말하자면 3이 만기가 됐어요. 그럼 3계정을 그대로 쓸까? 아니면 3계정이, 그죠? 3계정을 안 쓰고 이제 새로운 6계정을 만들었을까? 그죠?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매년 일정 기간 내로 반복된 업무를 하겠죠. 근데 어느 주체가 하나를 보니까 이게 그죠? 11, 12, 13, 14 뭐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자, 아파트라는 업무 환경은 계속적으로 관리 주체가 이제 바뀌는 업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업무와 관련해서 관리 주체가 책임을 지는 거고, 그죠? 그럼 어느 관리 주체가 판단해 보니까 이거 뭐 터무니없이 말하자면 계정 과목 수만 늘어나는 상황이고, 뭐 사실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특정 시점에 가서 자, 이걸 그대로 쓰는 거죠. 지금까지 자, 그죠? 13이 만기되면 14를 만들었었는데 그랑 글씨 말고 그냥 13을 그대로 쓰는 거죠. 통장은 바뀌어도 13을 그대로 쓰고, 12가 만기되면 그죠? 14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통장은 바뀌어도 12 계산을 그냥 쓰고, 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무조건 업무의 중간에 들어가서 하는 업무잖아요. 자, 물론 입주 아파트라면 상황이 다르겠지만, 자, 와요. 계속적으로 우리 아파트가 10년, 20년 업무를 하고 있고, 그죠? 저는 인수인계를 받아가 들어가서 업무를 하는 입장이라면, 우리 아파트가 이런 상황에 정기, 장기 수준 중단 예치금의 만기 상황이 됐을 때 어떤 회계 처리를 하신지 보고, 그죠? 말하자면 점검해 보고, 아, 이래서 이런 업무를 하고 있구나, 이런 판단을 하시고 업무를 하시면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내가 업무와 관련해서 덜 고민하지 않을까,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자, 여러분께서 뭐 입주 아파트예요? 그럼 최초의 업무를 시작하시거나 아니면 그죠? 자, 내가 이제 우리가 관리 주체로서 뭔가를 결정할 여력이 되시는 상황이시라면 장기 수준 중단 예치금 한 계정으로 업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나누는 이런 판단을 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계정 과목 성격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 유동자산의 이 통장 계정 과목은 통장별로 계정 과목을 설정해 써야 되는 계정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비유동자산인 이 예치금 계정 과목은 통장이에요. 그렇지만 이 통장은 개수별로 설정해 쓰는 계정 과목이 아니에요. 목적을 제한한 계정 과목, 통장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이 그죠? 정기예금이든 정기적금이든 아니면 입출금 통장이든 계정 과목을 하나로 쓰시면
된다는 말씀을 하나로 쓰시는 계정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통장 수가 얼마가 되든. 그죠?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정기예금의 만기와 관련해서 회계 처리를 하자면 자 통장의 회계 처리는 통장 모양이어야 같다. 그죠? 그럼 우리 아파트가 장기수선 중당 예치금 통장 하나를 쓰는 거예요. 계정 과목을 하나 쓰는 거예요. 통장은 10개여도. 그럼 대체하잖아요. 그럼 회계 처리는 통장은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있는 그대로 계정으로 표시해야 보겠습니다. 다음에 내가 찾거나 보거나 할 상황이 되었을 때 통장을 찾아봐야 되는 번거로움이 없고, 그죠? 누가 봐도, 맞죠? 읽혀지는 간단한 업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기예금 통장이에요. 재예치를 할 상황이 되면, 그죠? 회계 처리가, 자, 보겠습니다. 1억 통장의 돈을, 그죠? 이자가 200이에요. 해서 재예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1억 2천만 원짜리 통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1억짜리 통장이 만기가 되고, 그죠? 1억 2천만 원짜리 새 통장, 1억 200만 원짜리 새 통장이 생기는 거잖아요. 자, 회계 처리는, 자, 요거 출금이죠. 그죠? 만기 통장 출금 대변, 장기 수선 충당 예치금 1억. 자, 그리고 차변 새 통장 입금이죠. 장기 수선 충당 예치금 1억 200. 그죠? 이 200이 뭐란 말씀이에요? 이자 수입, 입주자 기여 수익이죠. 그래서 회계 처리 계정 과목은 장기 수선 충당 예치금 이자 수입. 자, 끝이 아니죠. 자, 장기 수선 중당 예치금, 장기 수선 중당금을 별도 관리하는 계정이에요. 자, 이 계정은, 이 통장의, 이 계정은, 자, 장기 수선 중당금이랑 맞아야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장기 수선 중당 예치금이 늘어나는 만큼, 말하자면 200만원 만큼, 장기 수선 중당금을 200만원 내려주는 거죠. 자, 회계란 기록이 대차가 일치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차면 또 2천만원, 200만원. 이거는 뭐냐면, 장기 수선 중당 예치금 이자 수입에 대응되는 이자 비용 계정을 쓰는 거죠. 그 계정은 계정 과목이 충당금 전입 이자 비용 계정 과목이 되는 거예요. 자, 맞죠? 이러시면 된다. 그리고 자, 이 통장과 이 통장을 구별하는 나름의 방법은 저교에서 계좌번호를 표시해서 저교에서 그죠? 새 통장, 자, 만기 통장을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계좌번호를 쓰면 되겠죠. 근데 아파트가 지금 우리 아파트가 만약에 자 지금 요 기본 계정을 회계 처리를 말씀드리는 거고, 자 대부분 다 사업자 등록증 아파트라면 이 200만 원은 세후 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시다면 여기서 실제 이자 수입은 세금, 그죠? 세금을 포함한 돈이 될 것이고, 법인세 14%, 그죠? 지방소득세 1.4%를 포함한 돈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죠? 자, 250만 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실제의, 자, 사면은, 그죠? 이 50만 원은 뭐가 돼요? 선납 계정이 되겠죠. 선납 법인세, 선납 지방소득세 계정이 될 것이다. 그렇죠? 자,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면, 단기 수선 중단금의 증가액은 단기 수선 중단 예치금의 증가액이 되어야 되고, 그죠? 자, 결국 사업자 등록증 아파트라면 단기 수선 중단금에서 발생한 이자와 관련해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뭐예요? 선납 세금만큼 단기 순이익이, 그죠? 늘어나는 업무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늘어난 이 단기 순이익은, 그죠? 결산일 시점으로 2개월 이내 이익을 처분하실 때 단기 수선 중단금으로 처분하는 근거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